날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코스피 코스닥 오늘 상승 출발을 했지만 여전히 코스닥 나홀로 상승부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달달한 전략으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달한 포인트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혼돈의 매크로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미국의 여전히 뜨거운 노동시장을 확인했던 시장은 장중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서비스업 PMI 지수가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7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다시 상승 전환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번 주에 발표가 될 CPI 지수가 더욱더 중요해졌는데요. 주말 사이 전해진 미국 시장 흐름부터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노동부의 비농업 일자리 수와 실업률, ISM 서비스업 PMI의 발표가 모두 엇갈리면서 말 그대로 혼돈의 카오스였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노동부의 비농업 일자리 수는 21만 6천 건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해당 지표가 발표되자마자 채권 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2년물, 10년물 국채 금리가 모두 10bp 넘게 급등하는 흐름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지표 발표 이후 급격한 흐름은 단순히 수치만을 추정하는 시스템 트레이딩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 이후 지표의 세부 데이터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은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아가게 되죠. 이번 고용 데이터는 겉바 속촉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농업 일자리 수의 10월, 11월 데이터가 하향 조정되었고요. 또 일자리가 늘어난 부분이 대부분 교육, 의료, 정부, 레저, 숙박이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난 직종 모두 임금이 낮고 또 파트타임 비중이 높은 부분입니다. 실제로 12월 풀타임 일자리가 153만 개 줄어든 반면에 파트타임 고용은 76만 개나 증가를 했고요. 파트타임 일자리를 2개 이상 가진 사람도 22만 명이나 늘어나면서 일자리의 질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세부 데이터를 확인한 시장은 다시 안정세를 찾아갔는데요. 두 번째로 시장을 뒤흔든 것은 ISM 서비스업 PMI였습니다. 서비스업 PMI가 50.6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한 것도 모자라서 확장과 수축을 가르는 경계선인 50 부근까지 급락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고용이 43.3까지 추락을 하면서 팬데믹 초기인 2020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이는 역대 5번째로 낮은 기록으로 과거 닷컴 버블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노동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데이터를 확인한 시장은 다시 한번 배드이즈 굿을 외치며 치솟기 시작했고요. 국채 금리 또한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도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시장이 ISM의 데이터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ISM의 서비스업 고용지표 이외에 어디에서도 노동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인사이트의 설립자는 이번 ISM 서비스업 고용지수는 팬데믹과 같은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보이는 수준이고 또 지역 연방은행들이 발표한 12월 지역 서비스업 조사 결과와 너무 큰 차이를 보인다면서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결국 장전 비농업 일자리 수로 한번 실망했던 시장은 세부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제자리로 돌아왔고요. ISM 서비스업 지표 발표로 흥분했던 시장은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혼란스러운 매크로 지표 영향으로 금일 국내 지수는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었지만 10시 30분 중국 시장 개장 무렵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급격한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음봉 전환이 되었고요. 또 코스닥 시장은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출회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물량을 걷어들이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네이버,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이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SK 하이닉스와 셀트리온 그룹주, 에코프로와 같은 2차 전지 관련 대형주들에서 조정이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입니다. 금일장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신다라면 LG 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CES 2024를 앞두고 AI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이스트 소프트가 대장으로 이 현상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2등인 바이브 컴퍼니와 또 3등인 아이윈 또한 상한가에 안착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자, 그 뒤를 따라서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폴라리스 오피스, 엑셈, 한글과 컴퓨터와 같은 AI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웹툰 관련주들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인기 웹툰인 나 혼자만 레벨업 애니메이션 상영 기대감으로 주목받고 있는 DNC 미디어가 장중 한때 상한가를 터치를 했었고요. 본방송을 통해 추천드렸던 MBT, 키다리 스튜디오, 와이랩과 같은 웹툰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들 또한 강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관련주로 네페스 아크, 아니텍, 파두가 금일장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트위치 국내 서비스 종료 이슈가 부각되었던 아프리카 TV 보실 수 있고요. 제약 바이오 관련주인 지노믹트리, 또 전기차 부품 관련주인 유니테크노, 초전도체 관련주인 파워로직스, 또한 보안 관련주인 시큐레터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금일장 테마는 AI 테마를 제외한다라면 강력한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이제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장 대응 전략을 통해서 이번 고용 지표를 확인하고 중장기 포트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매크로 데이터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혼돈의 카오스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공은 이번 주 매크로 지표들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또 재무부의 12월 월간 재정 데이터 공개, 그리고 10년물, 30년물 국채 예찰과 같은 굵직한 이벤트들이 포진되어 있고요. 또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게 됩니다. 현재 시장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속담을 심심치 않게 떠올리고 계시지만 정작 주식시장에서는 살얼음판을 두들겨보지도 않고 건너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고용지표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난무하고 있지만 팩트는 해석에 따라 시장이 출렁이고 또 데이터 자체에 대한 우구심이 들 정도로 깔끔하지 않고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포트에 대한 비중 확대는 여전히 보류하시라는 의견 드리겠고요. 또 단기 수익 관점에서는 여전히 해볼 만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발표가 될 매크로적인 이슈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달달한 공략 섹터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XR 관련주입니다. 자, 올 초 XR을 두고 애플과 삼성의 대격돌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내일 CES 기대감까지 불어오고 있습니다. 자, XR 관련주 모멘텀부터 챙겨가 볼까요? 네, 포켓몬고의 제작사인 나이엔틱은 2024년과 2025년은 MR의 해가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밝혔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CES 2024에서도 생성형 AI가 XR이나 메타버스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술적 진보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XR 관련 이슈는 매년 CES가 개최될 때마다 주목을 받아왔지만 올해는 특히 작년에 급속도로 발전한 AI 기술의 영향으로 XR 분야에서의 AI 접목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단순히 CES 2024만을 모멘텀으로 본다라면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야 되지만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요. 국내 통신 3사가 메타버스 관련 기술과 또 플랫폼 투자를 이어가면서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애플이 이번 달 27일 비전 프로 출시를 확정을 했고 또 애플이 비전 프로 출시를 함에 따라서 삼성의 XR 사업 역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본방송을 통해서 CES 2024와 연관된 섹터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인 퀄리타스 반도체와 또 현대차의 SDV, PBV 관련주인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소개해드리면서 모두 좋은 수익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XR 관련주들은 이번 CES 2024뿐만 아니라 행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하는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CS2024가 막을 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CS2024 개최가 임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 주목해 볼까요? 더구전자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동사는 모바일 카메라 부품과 전장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동사의 매출 비중 중에서 70%가 모바일 카메라 부품이고요. 이 중에 수출 비중이 90%에 달합니다. 최대 고객사는 이번 달 XR 기기 비전 프로를 출시하는 애플입니다. 2023년 기준 애플이 사용하는 해당 부품의 50%를 동사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또한 작년 8월 200억 원 규모의 제로금리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었고요. 전환가액이 9,393원인을 가반을 할 때 현재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거의 바닥권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초에 한 번의 상승 파동 이후에 바닥권에 머물고 있던 주가가 최근 애플의 비전 프로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주목할 만한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추세를 돌리면서 장기 이평을 소화하고 또 매물 소화를 위한 숨고 기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애플의 비전 프로 공개를 시작으로 해서 XR 시장의 성장과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장 이후 수년간 뚫지 못했던 박스권을 돌파해서 역사적인 신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1차 목표가 13,000원 그리고 손절가 11,600원 설정해 드릴 테니까요.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XR 관련주로 더구전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13,000원 설정을 해주셨는데 말씀 주신 대로 역사적인 신고가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의 종목 AS로 넘어가 볼 텐데 용의 기운을 받아서일까요? 위원님의 종목들이 모두 다 용솟음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현상이라는 쾌거를 기록한 종목이 있는데 이스테소프트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목표가를 정말 가볍게 강하게 뚫어낸 종목이기도 한데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AI 전문 기업이고 또 한국 기업 중 유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 비전 얼라이언스에 합류한 기업이죠. CS2024 기대감으로 AI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금요일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이 현상에 성공하면서 목표가 21,000원을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AI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장 마지막까지 상한가를 유지한다라면 내일 갭 상승 시켜줄 때 일부 이익 실현하시고요. 남은 물량은 전일 종가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스테소프트 이현상이라는 쾌거 달성 성공하면서 수익 챙기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다음 거래일까지의 흐름 체크하면서 수익 극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종목도 상한가 지난주 금요일에 안착에 성공한 종목이죠. 오늘 다시 한번 급등세를 연출해 내고 있습니다. 자, 위원님 올 초에만 정말 소룩스, 이스테소프트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모두 다 큰 수익을 챙겨주고 계시는데 폴라리스 오피스 한번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오피스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챗 GPT와 같은 거대 AI를 활용해서 구체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 XY 협업과 또 테슬라 차량에 적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또한 삼성의 모든 가전에 탑재될 OS 플랫폼인 타이젠 관련 특허를 부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 금요일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금요일에는 AI 관련 대장주였지만 오늘은 대장 자리를 이스트 소프트에 내어주는 모습입니다. AI 관련주들은 CS2024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부근에서 일부 수익은 챙겨가면서 대응하시고 남은 분량은 매수가 이탈 전까지 홀딩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 보시라는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존 목표가였던 6,300원에서 일부 수익을 실현하시고요. 매수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추가적인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을 대장주의 여왕이라고 불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종목 덕분인데 MBT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 웹툰 올해 미국 시장에 상장 기대감을 안고 MBT가 오늘 상당히 강합니다. 자, 이 종목 추가적으로 전략 어떻게 챙겨갈까요? 네, 동사는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죠.
네이버 웹툰 포인트 운용사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 추천드리면서 한번 큰 수익을 드린 이후에 지난달에 다시 한번 재추천을 드린 종목입니다. 오늘 웹툰 관련주인 DNC 미디어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웹툰 관련주로 동반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동사는 트위치 국내 서비스 종료 수혜주이기도 하고 또 향후에 네이버 웹툰의 미국 상장 이슈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가에서 수익 챙겨가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남은 물량은 8,500원 지지라인 확인하시면서 네이버 웹툰 미국 상장 전까지 홀딩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핫한 세 종목 말씀드렸는데요. 수익 나신 분들 큰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남은 비중은 8,500원 지지라인 체크하면서 수익 극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올 초부터 상한가 랠리로 달달한 수익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위원님은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